그러면 우리 마지막 글쓰기 시작해 볼게요. 얘기하다 보니. 아, 오늘은 언제나 충만하기 위한 글쓰기인데요. 오늘 마지막 자기 탐구 생활에서는 마지막 글쓰기이고 어제 글쓰기에 이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요거 전날 걸 안 하셨으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보실 수 있으면 전날 거를 보시고 하시고 지금 오신 분들은 바로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분 동안 오늘의 일과를 이제 어떻게 진행했는지 쭉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해 보시는 건데요. 어제 내가 오늘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했던 것들, 나와의 약속들과 비교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 아까 혜라님 북페어도 다녀오시고 주말이기도 해서 평일과 좀 다른 일정이실 수도 있고 한데요. 일단 나와의 약속을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요 아래 질문에 대한 답들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씩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5분 정도 동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오늘의 나를 어떻게 대했나요?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오늘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네. 하루 일과 좀 전에 적은 거 참고하시면서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오늘을 어떻게 대했나요? 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적어주세요. 네 번째 질문, 나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었나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떤가요?
네. 덜 적으신 분들은 잠깐 적으시면서 제가 적은 거 예시로 잠깐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는 오늘 한 거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내일 내가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오늘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저는 요거 준비를 해야 돼서 어제 기준으로 글을 적었는데, 어제 하루를 계획대로 일단 다 진행을 했어요. 다 진행해서, 목표한 만큼 한 것도 있고, 덜한 것도 있는데, 시작은 다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적었던 아침을 시작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읽는 글을 눈으로도 보고 말로도 읽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가 나와 한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평소에는 저를 좀 나무라는 이제 못하면 아이고 어떡하냐 또 덜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 이만큼 했네 또 내일 또 하면 언젠가 다 완성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하나 약간 지나면서 약간 든든해지는 기분이 들었었고요.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라고 적었을 때 기쁘고 즐겁다. 그리고 점점 채워주고 단단하게 나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적었었어요. 그게 약간 한 끗 차이인 것 같기도 한데요. 목표를 세워서 달성해야 해라고 뭔가 생각하는 거랑 나와의 약속을 우선으로 두고 지키겠다라는 그 관계가 조금 관계의 패턴이 다른 것 같이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오늘 마음이 괜찮았다, 평소와는 좀 달랐다 하면 오늘도 어제처럼 또 내일의 계획을 세워보고 진행해보고 이걸 반복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감사에 대한 글이고 오늘 마지막 글쓰기입니다. 먼저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일상 어디에서든 감사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찾거나 찾지 않거나 두 가지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5분 동안 적는데 오늘 적는 감사는 나에게 감사한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5분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쓰는 문장까지요. 나에게 감사한 것 좀 찾아지셨나요? 이 문장 읽어드릴게요. 감사는 내가 직접 경험한 현실을 관찰하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감사를 떠올리게 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지금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주제어인데요. 우리는 모두 오늘살이,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언제나 오늘살이임을 잊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다들 충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글쓰기는 감사 일기, 그 중에서도 나에게 감사함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글을 20편이나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파트 끝날 때마다 잠깐씩 보여드렸던 목차인데, 요 내용으로 그 노트를 만들려고 이제 디자인은 시작될 예정인데요. 요 내용을 한번 훑어 드릴게요. 어떻게 다시 활용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 맨 처음에는 걸어온 길이라는 파트로 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떠한 사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의 성향은 무엇이고 어떠한 인생의 좌절이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이상을 가지고 삶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나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를 이해하는, 내 인생, 내 삶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 중에서도 나의 꿈과 관련된 그런 관념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쪽으로도 글을 썼었고요. 두 번째는 올 수밖에 없는 좌절 쪽을 다루는 글쓰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살면서 오게 되는 상처나 뭔가 좌절이나 불안과 관련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글쓰기를 주로 했었어요. 그리고 좌절 지도라는 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해서 좌절로 인해 내가 얻은 이제 성취하거나 배운 점이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잠깐 적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걸어온 길이랑 올 수밖에 없는 좌절 파트는 여러분이 어떤 제 생각에는 살면서 어떤 변화에 고민이 되는 지점이 오거나 아니면은 또 나에게 상처나 불안함이나 좌절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올 때 이와 비슷한 글쓰기 방법을 떠올릴 때 찾아보시고 비슷하게 또 글을 써보시는 거를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좌절을 마주하는 자세였는데요.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실패나 좌절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내가 잘 지낼 것인가에 대한 그 방법들을 고민해보는 글쓰기였습니다. 그래서 꿈과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지를 적어본 거고, 실패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바라본 거였고요. 그리고 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많이 다뤘어요. 실패를 했을 때 아니면 못마땅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나를 대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게 약간 핵심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만을 위한 주문을 적었는데 이것도 자주 봐주시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뭔가 나의 마음을 가다듬고 싶을 때 이런
또 다시 읽어주시고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지금 방금 끝난 다시 길을 걷기 위한 전략인데요. 이거는 목록을 적거나 약간 글쓰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적었어요. 근데 이걸 마지막에 하는 건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기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모아놓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동굴 레시피를 보고 나 이렇게 스트레스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서 직접 바로 해보시고, 또 내가 마음이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불안하다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나에게 하는 말을 내 마음을 책임지는 법 이런 것들로 적어보았으니까 그걸 이제 적은 거를 읽어보시면서 좀 나를 다독여주는 시간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살이와 언제나 충만할 것, 방금 한 감사 쓰기,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 나와의 약속을 정하고, 또다시 오늘이 되면 오늘 나를 점검하고 내일의 나와 약속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한 것들을 찾는 것, 이게 저희가 괜찮을 때나 안 괜찮을 때나 언제든 할 수 있는 글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자주 글 쓰는 거는 저는 다시 길을 걷기 위한 전략만 계속 보시면서 글을 계속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기획 단계부터 지금까지의 제안 드리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괜찮은 글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글 내용이었다 하는 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다시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글을 쓰시거나 글 쓴 거를 이제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자주자주 읽어주시고 봐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제안점도 블로그에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주셔도 좋고요. 오늘의 마지막 미션은 자신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탐구 생활 이거 되게 긴 편수이고 매일 글 쓰는 거, 특히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마칠 수 있어서 저도 요 틀을 잡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신을 안아주는 방법은 요렇게예요. 이거를 나비퐁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아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동물이 있으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나를 안아줄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 나를 안아주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하면서 토닥이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제가 요즘 병원에 글쓰기 프로그램을 나가는데 요거 종종 하고 있는데, 저가 좀 연습을 많이 해보려고 제가 평소에 하루에 중간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하겠는데 밖에서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지금은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화면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하고요. 항상 오늘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얼굴 뵐 수 있도록 준비를 제가 또 언젠가 하면 열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정님.